수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34살의 여성이다. 그 집은 부모가 물려준 곳이었고 수년 동안 비어 있었던 탓에 먼지가 가득하고 전화선조차 끊겨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조용한 동네와 익숙한 골목길, 그리고 어릴 적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이 싫지 않았다. 이사 정리를 하던 중 낡은 벽면에 설치된 구형 전화기를 발견했다. 누렇게 바렌 다이얼식 전화기 덧기계에선 먼지가 날렸고 코드를 따라 벽을 보니 선이 천장 속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호기심에 수지는 집 근처 통신업체를 불러 그 오래된 전화선을 다시 살렸다. 직원은 "지금 이런 전화기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라며 웃었지만 연결은 문제없이 됐다. 수진도 단순한 장식용으로 생각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 밤 시간은 2시 41분. 던 전화기가 울렸다. 정확히 2번 따르릉 따르릉. 수지는 놀랐지만 혹시 테스트 신호일 거라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다음 날 밤 같은 시간 전화는 다시 울렸다. 이번엔 수신 번호도 없었고 벨소리도 딱 2번뿐이었다. 호기심이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세 번째 날 밤 수지는 벨이 울리자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정확히 4초간 정적, 그리고 작고 낮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 하하. 그 숨소리는 인간이라기엔 이상할 정도로 건조했고 전화선 너머에서 바로 귀에 속삭이는 듯 느껴졌다. 수지는 수화기를 던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전화선을 다시 뽑았다. 며칠간 평온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2시 41분. 이상하게도 전화기는 분명히 선이 뽑혀 있었는데도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수지는 얼어붙은 채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가 들렸다. 네오, 기억나? 여성의 목소리였다. 희미하고 탁한 목소리. 수지는 본능적으로 손에 소름이 돋았고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어릴 적 이 집에서 살던 시절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사라졌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지였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진네 집에 놀러왔다가 실종되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별다른 단서는 없었고 수지는 점점 잊혀진 기억으로 미뤄두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매일 밤 2시 41분에 깨어났고 전화는 연결도 안 되어 있는데 계속 울렸다. 하루는 3번, 어떤 날은 1번, 때로는 수화기를 들기 전에도 목소리가 들렸다. 숨지마. 나 여기 있어. 같이 있자. 집안엔 수진 혼자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마지막 통화는 11월의 어느 밤이었다. 그날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벨이 멈춘 직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그리고 집 안 전화기의 수화기가 천천히 스스로 들려 올라갔다. 그 순간 수지는 현관문 너머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열어줘. 추워. 카팟 마춤레시 알라트즈 세시일에. 그날 이후 수지는 집을 떠났고 전화기도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 그 집 번호로 매일 밤 2시 41분 전화를 건다고 한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이름을 말한다. 윤지. 상우는 35살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아내와 6살 난 딸 하윤이와 함께 서울 근교의 신축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지 이제 겨우 2달 덧. 깔끔한 인테리어, 2층으로 나뉜 구조, 아이를 키우기에 딱 좋은 마당까지. 처음엔 이사 온 걸 후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하윤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건 이사 온 지 딱 9일째 되는 날이었다. 아빠, 계단 밑에 언니가 있어.
처음엔 그냥 상상 친구겠거니 생각했다. 아이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존재와 친구가 되니까. 언니는 매일 밤 나한테 인사해. 가끔 내 장난감도 만져. 근데 엄마 보면 숨는다. 이상했지만 상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딸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윤이가 새벽에 갑자기 울면서 상구의 방으로 달려왔다. 언니가 내 방에 있었어. 침대 밑에서 나보고 웃었어. 그 말을 듣고 상우는 즉시 방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 딸은 혼자 방에서 자려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상구는 퇴근이 늦어져 혼자 새벽 2시쯤 집에 들어왔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내와 딸은 모두 자고 있었다. 그런데 현관 옆 계단 쪽을 지나가려던 순간 무언가 시야를 스쳤다. 계단 밑 덤, 보통 청소도구나 상자를 쌓아두는 그 어두운 공간, 거기에 누군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작은 형체,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흰색 잠옷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상구는 본능적으로 거실불을 켰고 그 순간 형체는 사라졌다. 눈에 착각이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다음 날 하윤이는 아무 일 없던 듯이 평소처럼 놀았다. 그러다 무심코 말했다. 아빠도 언니 봤지? 이제 아빠도 친구야. 그날 밤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거울에 손자국이 생기고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고 가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상우는 오래된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서 이 집에 대한 게시글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 전 이 집에 살다가 급하게 이사 나갔어요. 딸아이가 밤마다 계단 밑에 누가 있어라고 했거든요. 웃긴 건 우리 딸 이름도 하윤이에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날 밤 상우는 가족과 함께 호텔로 대피했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간 후에도 계단 밑에서 들리던 소리는 이따금 꿈속에서 반복되었다. 계단 밑은 우리는 그냥 어두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곳을 자신의 방이라 부를지도 모른다. 도윤과 소라는 30대 초반의 부부였다. 둘은 도심의 분주함을 벗어나기 위해 주말마다 전국의 한적한 마을을 여행하곤 했다. 이번엔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에 있는 전통 한옥 숙소를 예약했다. 100년 넘은 고택에서의 하룻밤이라는 문구에 끌렸고 사진으로 본 한옥은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직전이었다. 주인은 조용한 중년 여성으로 필요한 설명만 간단히 하고 이나에 떠났다. 밤에는 뒷마당엔 가지 마세요. 그 말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누가 걸어 다닐 거예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전날 밤 던 모든 게 조용했다. 한옥 특유의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졌다. 도윤은 다큐멘터리를 소라는 책을 보며 편곤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밤 11시를 넘기자 바깥에서 발소리가 났다. 또각 또각.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분명했다. 누군가 맨바닥 위를 규칙적으로 걷고 있었다. 마치 뒷마당을 천천히 돌고 있는 듯한 소리. 그것도 나무 굽있는 신발처럼 똑딱거리는 소리. 도윤은 호기심의 문틈으로 살짝 바깥을 내다봤다. 하지만 뒤뜰은 깜깜했고 손전등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첫날은 끝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둘째 날 주변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해가 질 무렵 돌아온 부부는 살짝 긴장되어 있었다. 소라가 말했다. 어제 그 소리 나만 들은 거 아니지?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발소리는 더 일찍 시작됐다. 이번엔 밤 10시. 그리고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1시간 가까이 누군가 마당을 계속 걷고 있었다. 도윤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마당으로 나가려 했지만 소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냥 자, 내일 아침에 보자. 셋째 날 새벽 2시 이번엔 발소리가 한옥 안마루 위에서 들렸다. 또각또각. 거실을 지나는 그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떴다. 도윤은 숨을 죽였다. 방 밖에 불은 꺼져 있었고 오직 달빛만이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히 들어왔다. 그리고 그 문 아래로 그림자가 보였다. 길고 말라붙은 달이 바닥을 스치듯 걷는 얇은 발, 그리고 멈춘 발소리. 문 바로 앞에서. 문 열어줘. 도윤은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느꼈다.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갔다. 그리고 누군가 문고리를 살짝 돌리는 소리. 딸깍, 딸깍.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고 조용해졌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짐을 싸고 주인을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주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예전에 이 집에 살던 여자가 있었어요. 매일 밤 뒷뜰을 돌며 누군가를 기다렸대요. 그 사람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한겨울에 그 마당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죠. 이 집은 여전히 그녀가 걷던 길을 기억하고 있어요. 한옥에 뒤뜰 덤 눈에 보이지 않는 발자국이 아직도 밤마다 그 집을 걷고 있다.